요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재판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CCTV의 진위 여부를 놓고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검찰은 비서실과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 전 실장 측은 가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정진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전혀 그런 일 없고요. 그 산하단체 임직원이 시청 그 성남 시장실에 CCTV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좀 가짜가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거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실에 CCTV는 켜놓고 비서실 CCTV는 꺼놓나요? 자,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남시장 비서실장 여기 CCTV는 모형이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도 CCTV는 뭐 진짜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 실장 자리까지 촬영할 수 없는 그런 CCTV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면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시장 비서실, 그러니까 시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CCTV가 한 대 있는데 이거는 작동을 하는 CCTV다.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서실에서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 직원들의 책상이 있고 그리고 정 실장의 자리는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CTV로는 도저히 정진상 실장의 자리까지 무엇을 하든 간에 촬영이 불가능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안쪽에 CCTV 한 대가 더 있는데 이것 또한 모형이기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 실장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불투명 시트지가 씌워져 있는 한 2m 정도 되는 유리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직원들의 책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쳐다본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뒤쪽과 이쪽은 벽으로 만들어져 벽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실 CCTV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이 이게 맞다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서로 부딪히는 주장들, 충돌하는 주장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일단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니까 이 CCTV가 정황적으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쌍방 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그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 CCTV의 각도, 어느 부분을 조망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찍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길게 문답이 오갔다는 겁니다. 근데 모형이라면 그 부분을 아예 물을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호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실제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또 반박을 전혀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출처는 정진상 씨라는 겁니다. 정진상에게 듣기로는 이 부분이 제대로 구동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 실제로 근무했던 정진상 씨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관련한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영장실질 단계에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됐다는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사실 재판부에까지 이 논점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도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지금 진술을 받았다고 하고 가짜라고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확인이 쉬울지 안 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수미 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2층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신상진 시장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2층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4층으로 집무실을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더 가려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논점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에 이제 여기 녹음 장치까지 다 돼 있는 CCTV를 설치해 놨다라는 주장이 이제 정진상, 이재명 이 두 분 쪽에서 나온 주장이고 검찰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일단 녹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가짜라는 게 모형을 설치했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나 다름없다. 그건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네. 다른 성남시청에 여러 가지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설치 자체를 가로수하고 무슨 우범지대의 외부 건물 밖에 있는 그걸 설치하는 업자들을 불러다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황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CCTV는 관찰을 해야 되는데 시장실과 비서실에 있는 것은 비서의 그 컴퓨터에만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그쪽에서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서가 그것을 키지 않으면 작동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시장실과 그 비서실에 있는 CCTV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가짜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가짜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CCTV를 설치해놓고 모든 사람이 오가는 것들을 다 녹음하고 음성까지 녹음해서 난 투명하게 행정을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허위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그 직원들의 컴퓨터를 좀 조회를 해보면 되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는지.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시장이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좀 낮잠을 주무실 수도 있을 것이고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찍혔는지 아니면은 뭐 잠깐 기자들이 왔을 때 잠깐 틀어놓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떠나거나 외부에 관심이 없을 때는 다 꺼놓고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 용도 상향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시절에 옥중에 있었던 김인섭 씨를 면회했던 것이 검찰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실장이 면회를 통해서 김인섭 씨의 민원을 들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용도 상영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김인섭 씨의 주장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김인섭 씨 백현동 그 용도부지 변경과 관련돼서 관련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김인섭 씨가 주장해왔던 바는 본인은 당시에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시점에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주장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주장 하나는 정진상 씨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정진상 씨하고 한 100여 차례 통화 100회 기록이 정도 통화했고. 있는 데다가 당시에 감옥에 가 있을 때 정진상 씨가 면회를 갔다. 네. 그 시점을 보면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네. 2016년 그래서 초 이 사람이 옥중 로비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로비 내용이 결국엔 정진상 씨를 통해서 네. 이재명 시장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그 용도 부지 변경과 동시에 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정황이기 때문에 정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김인섭 씨가 그 77억 뇌물을 받고 용도부지 변경에 관여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청구된 영장, 네. 그 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발부 여부가 아마 중요하겠죠. 발부가 되면 이제 신변이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아니 이 아시아 디벨로퍼 이게 개발업체 명인 네네.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정모 씨라는 대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77억이라는 돈을 왜 줬겠습니까? 77억이라는 돈이 그냥 친해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비리 건설 또는 개발 비리할 때 참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한바식당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밀접한 그 이권 사업으로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네. 분명히 여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용도 부지, 그러니까 부지 용도 변경도 이렇게 4단계나 높여줬어요. 네.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민원들, 그러니까 노후도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계획이라든지 민원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쩔 수 없이 극에 달았을 때 용도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데 그 한 단계 높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4단계나 한꺼번에 올려줬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적으로 어느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대가성으로 이 77억이 만약 그게 이제 증명이 된다면은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영장이 발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수사의 파장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인실 확보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의 상당성이 또 입증됐다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특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06년도에 선대위원장을 지냈을 때는 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김인섭 씨의 말을 따르더라도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 전 실장이 찾아간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변호인 입회가 아니면 교도관이 옆에서 바로 이렇게 대화를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또 다른 범죄를 좀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로 범죄를 같이 공모했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로 건너가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